자, OX 판례 봅니다. 자, 1번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파괴 후는 타인 사무가 되지 않는다. 청산인도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자, 동업자에게 나오죠. 동업자 갑은 자금만 투자하고 동업자 을은 노무와 설비를 투자하였고, 그치? 근데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계약이 끝났습니다. 자, 끝나게 됐다면 1번, 2번 사례와 거의 유사하죠. 파괴 후고, 청산 사무고, 계약이 끝났다. 그쵸? 이런 정산 사무는 타인 사무로 보지 않고 전부 다 자기 사무로 봅니다. 그쵸? 자, 4번도 보시면 요 감사죠, 감사. 이사가 아닌 감사. 자, 감사는 밑에 당자수표 약속금을 함부로 발행해서 이를 사채업자에게 할인 사용해 주었다 할지라도 이 감사는 여기 나오죠. 감사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를 않는다. 그 점에서 배임죄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타주는 인정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그 점을 좀 봐주시면 돼요. 자, 5번 판례도 전 시간에 배운 것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증여계약인데요. 증여계약 서면에 의한다고 했으면 타인 사무가 될 수 있지만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세무쳐 보세요. 그랬다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6번부터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제 노트를 한번 펴보세요. 노트를 펴보시면 여기 배임죄 파트에서 배임죄 나오죠. 타인 사무 처리자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데 타인 사무가 아닌 자기 사무일 때는 배임죄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임차권이에요. 임차권 이중 양도 같은 경우는 이 임차권을 양도할 의무는 타인 사무가 아닌 자기 사무로 봅니다. 그래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아요. 뭐 그 외에도 동산, 이중매매 나중에 배울 것이고 뭐 채무 부담 문제라든지 할부금 납부 이런 것은 전부 다 자기 사무로 봅니다. 자, 그래서 6번 가보시게 되면 자,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 나오죠. 임차권 세무쳐 보시고 임차권은 타인 사무가 되지 않는다. 꺽쇠 2번도 임차권 나와 있죠. 타인 사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사무로 봅니다.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권 역시 8번도 임차권 전부 다 타인 사무로 보지 않고 자기 사무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채무로 갑니다. 배임죄가 되질 않아요. 자, 됐고 그 다음 요 9번하고 10번도 잘 나옵니다. 그렇죠? 횡령죄 할 때도 나왔을 거예요. 납입가장입니다. 납입가장. 이것은 횡령 배임도 되지를 않는다. 자, 밑에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납입했죠? 납입을 했고 등기를 내자마자 이를 인출해서 이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횡령과 배임이 안 된다 그랬어요? 한 번도 이 죽음이 한 번도 회사 때문에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례에 있어서 죽음은 한 번도 회사 소유가 된 적이 없어요. 이 사건에서. 따라서 1번 타인 재물 보관자라고 볼 수도 없고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무죄냐? 그건 아니고요. 저 뒤에 가면 저 문서죄 할 때 나옵니다.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식의죄죄. 그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신주 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납입이행을 가장했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밑에 그 사례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주금 납입하고 그다음 회사 등기 내자마자 이 주금을 다시 인출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 갚는 거죠. 이것을 상법에 금지하고 있어요. 상법에서 납입가장죄로 요런 자들 같은 경우는 상법 자체에서 납입가장죄로 처벌하고 있을 뿐이지 형법상의 횡령배임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 그죠? 9번 보시면 상법 628조 납입가장죄가 되는 것이고 배임죄는 되지 않는다. 60번도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출제가 잘 되는 판례예요. 자, 11번 가볼게요. 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인해서 또는 기망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해서 취소했다는 겁니다.
취소했다. 취소한 다음에 다시 타인에게 매매 임대했는데 이것이 배임죄가 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임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취소했다는 것만으로는 타인 사무처리자가 되질 않는다. 또 마지막 줄을 보시게 되면 적법하게 취소한 것을 믿고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거야. 고의. 믿고 했기 때문에 고의도 없고 또 타인 사무가 되지 않을 뿐더러 고의도 없고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기망이의 취소만으로는 타인 사무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일반 회원의 날을 없애고, 자,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골프장 시설이 타인에게 넘어갔어. 그래서 이 골프 시설을 인도받은 새로운 업자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기존에 있던 일반 회원들의 회원의 날을 없애고 주말 예약에 대해서 우선권이 있는 특별 회원을 모집했다는 겁니다. 특별 회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일반 회원들의 주말 예약권이 사실상 박탈하게 되는 결과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이 운영자가 이 일반 회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될 수 있다는 논리냐고 하는 것인데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이지 형법상의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운영자가 특별 회원을 모집했고 결국 그래서 일반 회원권들의 주말 예약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타인 사무가 되지 아니하므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번도 보시게 되면 자, 쭉 보세요. 분양대금 선지급의 명목으로 밑에 담보대출을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했는데 그 대출금을 목적 범위 내에 사용했다면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보험계약 모집인이죠. 이 모집인은 보험계약 모집인인 겁니다. 따라서 해약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해약해라. 근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어. 그럼 배임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모집인이지 보험계약을 해약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하는 일은 계약을 모집하는 모집인에 불과한 거야. 그렇지? 해약해 하는 것은 모집인의 의무가 아니잖아. 그렇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반대의 의무이기 때문에 해약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이 사람 모집하는 것이 자기 본인의 임무이지 왜 해약하는 게 자신의 본인의 임무는 아니잖아요. 자신의 임무와 정반대되는 일을 지시받은 것을 하지 않았다 해서 이것은 모집인의 사무를 어겼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잖아. 해약시켜야 할 의무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무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다음 보죠. 자, 이건 쉽죠. 새마을금고로부터 신축하는 데 필요한 공사자금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금전채무는 아니에요. 금전채무다. 이를 위배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보시게 되면 그 경락을 포기하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어겼다는 거죠. 약속만으로는 타인 사무가 되질 않아요. 밑에도 특약을 했다. 특약만으로는 어겼다는 거죠. 약속, 특약만으로는 타인 사무가 되질 않습니다. 여기도 약정 나와 있지. 약정. 이를 보지하지 않고 2, 3순위로 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질 않는다. 논리가 되죠. 이런 것들은 색깔 칠하시면 돼요. 약속만으로는 특약만으로는 약정만으로는 타인 사무가 되지 않는다. 자, 19번은 배임죄 처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근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저당권 설정자를 격려해 주었잖아요. 격려해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뭐다? 자기 의무를 다한 겁니다. 의무 이행을 다한 거야. 의무 이행을 다했기 때문에 그 말은 격려해 주는 순간 타인 사무 처리자는 되지 않는 거야. 그쵸? 또 격려해 주었습니다. 격려해 준 이후에 그 등기를 임의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말소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의무는 뭐죠?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담하고 있는 의무인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개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설정자가 이 등기를 말소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다?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하는 논리가 됩니다. 뭐 딴전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20번 판례가 참 잘 나와요. 꼭 좀 정리를 해 두시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주식입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는요. 밑에 보시면 양도라는 말은 의사표시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대항적 요건, 대항 요건 있죠? 대항력 요건, 뭐 확정 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 통지, 승낙 이런 것을 갖추어야 할 의무, 갖추지 아니할 의무는 이 사람에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양도의 양이 양도라는 의사표시만 갖고서 충분히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밑에 대항력 있는 이런 것을 갖추어야 할 의무라고 하는 것은 타인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이를 이행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행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배임죄는 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됩니다. 참 잘 나와요. 최근에 아주 잘 나온 판례입니다. 자, 그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요즘 비트코인 얘기 많이 나오죠? 그쵸? 사기죄에서도 나오고 배임죄에서도 많이 나오고 저 뒤에 총론 시간에 몰수 추진 관련해서 많이 나옵니다. 비트코인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21번은 아직 출제가 안 되었는데 추신 판례죠? 또 이제 별표해 두세요. 예상되는 판례입니다. 여기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은 즉 비트코인을 이체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거예요. 배임죄 주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정리해 두시고 따라서 자 비트코인이 법률상 관계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전자제급으로 이체됐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트코인이 전자제급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이에도 불구하고 이체됐다는 것만으로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질 않는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됐나요? 됐고 뭐 위에 거 나올 것 같지 않고 제가 색깔 칠한 것만 표시한 것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